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연속으로 이어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잘못 말씀하시면 또 허위 사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그 충무시설을 지금 벙커로 이렇게 전용 개발한 거 좋습니다. 저도 가보아서 전시도 보고 그 안에서 하는 이벤트도 참여해보고 셀카도 찍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전시 또는 어떤 비상사태 때는 써야 되는 시설이라서 행안부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관이었나 정확한 그 호칭은 제가 모르지만 그 의견도 제시를 했고 했던 것을 문서에서 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다 그 일부 그런 문제가 처음에 제기됐을지 몰라 다 인허가가 되고 청주시를 통해서 행안부는 물론이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네, 현재는 다 치유된 것으로 그렇게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파크 골프, 네, 축산시험연구원에서 45홀 저도 가보고 굉장히 잘 어른들이 좋아하셔서 이게 여러 레저 트렌드라든지 스포츠 그게 건강 특히 이제 노후에 이런 사전적 예방적 건강에도 좋구나 다 동감하고 엊그제 파크 골프 협회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행안부에서 뭐 감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감사 내용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잖아요. 뭐냐면 이전 부지, 충북 영동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중투심,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옮기는 거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지 다른 뭐 행안부에서 다른 이유로 뭐 압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뭐 그 영동 이전 문제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전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벙커와 관련해서 이것이 안전시설이고 국가안보시설입니다. 도지사 되시면 통수권을 충청북도의 통수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충청북도에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청주공항을 때릴 것입니다. 우리 F-35가 전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진용환 후보께서는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라고?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이 우리의 적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군생활도 최전방 DMZ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잘하고 있다, 뭐 코스피가 얼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을 마십니다. 지금 저녁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지금 역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없고 건설 현장이 파워트레인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계속 이 경제가 민생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막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물가와 또 그 지금 현재 고유가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고환율과 이걸로 해서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잘했다고만 얘기하시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신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민생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보시고 돈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은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는지 알고 계시죠. 옥천에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옥천군이 2년 사이에 500억 이상의 부채를 져야 되고 충청북도가 5천억 이상의 부채를 져야 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5천억 이상의 빚을 지나요? 아니 500억.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네네. 그래서 2년 438억을 거기다 넣으셨죠. 지금 충청북도의 부채 제가 재정 수지를 보니까 작년 말에 1조 2,300억이 되어 있고 지방채만 작년까지 2년 동안 올해는 지금 그걸 행안부에서 막아서 못했고 2,677억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본소득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 좀 전에 시작 인사말 모두 발언부터 말씀하셨지만 충북의 GRDP가 가장 높게 올라갔다. 그런데 초유의 충북은 마이너스 성장 2년 연속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후보님 집권 2022년, 23년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수사들, 예를 들어 고용률 1등이다, 실업률 낮은 걸로 1등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생의 도탄에 빠졌다는 말과 그러면 이게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다 1등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충북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우며 왜 민생의 도탄에 빠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도지사지만 착취를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여기 SK하이닉스의 초과이윤, 초과세수를 국가가 가져가다가 국민에게 나눠줘야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영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질문을 초과 이윤,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나눠줘야 된다 해서 일반화 퉁쳐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초과 이윤이냐, 초과 세수냐. 초과 이윤은 기업에 남아있는 것이고 초과 세수는 남아서 우리 예를 들어 지방세로 지금 청주시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분리해서 아마도 초과 세수를 말한 것일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아직 그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개인의 의견이라고 청와대도 분명히 밝혔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같이 기여한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나누고 청주시에도 나눈다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걸 강제적으로 뺏는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 거 굉장히 많고 이번에 신영환 후보가 당선되고 묻지마로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기소, 그리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거를 다 없애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 신영환 후보 도지사가 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제 국회에서 입법 사항을 지방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저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고 국민 의견이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한다 이런 입장인데 후보님께 거꾸로 그러면 윤석열 검찰 시절에 또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어떤 불법 수사나 쌍방울 대북송금권에서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정원에서까지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런데 국정원에 확인한 것까지를 무시하고 됐던 그러니까 그런 공소 불법 수사 취소를 이런 할 것들을 것이다. 공소 아니요, 취소를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건 보면 제가 되겠습니까? 답할 영역은 아닙니다. 그건 그럼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됐습니다. 네.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세금을 걷는 문제를 좀 유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북도민들은 SK하이닉스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3년 전만 해도 세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에도 부지를 마련하고 대청호에 물을 대주고 LNG 발전소를 세워주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가 도비를 내고 시비를 내가지고 SK가 이제 적자를 면하고 세수를 지방세비를 여기다 주는 상황인데 성과급을 여기다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체크하겠다? 이것이 어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채간다는 게 누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뺏어 아니, 간다는 정부가 말씀인지 우리가 네네. 그동안에 이 SK를 살리기 위해서 청주시와 충북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것을 성과급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거나 거기 하청업체들의 복지나 그런 뭐라고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건 모르겠으나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청주시에다가 1조를 돈을 주게 됩니다. 우리 도에도 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말입니다. 주주 자본주의란 말입니다. 네. 왜 이것을 부정하고 국가가 이 돈을 채다가 국민한테 논아준단 말입니까? 주주 자본주의를 부정했다 그러면 과연 코스피가 8천을 찍고 내려왔을까요? 지금 8천을 다시 향해서 갈까요? 지금 이제 국민 배당이라는 말 때문에 마치 착취라고 이제 표현을 쓰시는데 지금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충북이 또 청주가 이만큼 노력해서 충북과 청주에 세수를 오는 거 30초 당연하다라고 남았습니다.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즉 국민 배당이라는 그 격한 표현, 그 부분 분명히 격한 면이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환원이라든지 ESG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측면으로 넓게 본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에서도 이미 상생협력 기금 같은 것들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 본다 그러면 좀 넓게, 방법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